제주 4.3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 미사국이 가톨릭 교황청이 있는 로마 바티칸에서 처음으로 공연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제주 4.3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에 참여한 로마 바티칸의 한 성당. 성전 안에서 레퀴엠이 울려 퍼집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에 연주하는 곡인 레퀴엠. 특별히 제주 4.3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합니다. 이번 공연은 2018년 4.3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전 교황의 관심에 제주 4.3 평화 레퀴엠 추진위원회 등이 기획해 마련됐습니다. 곡은 제주 출신 문효진 작곡가가 제주의 애환이 담긴 곡을 결합해 현대적으로 작곡했고 독일에서 활동 중인 제주 출신 4.3 유족인 부종배 성악가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모두 13곡, 1시간에 걸친 초연은 제주 청소년과 이탈리아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함께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Catholic culture and Korean culture. These two parts of this mix, I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and very emotional. 공연에는 독일 정부와 불가리아 국영방송 관계자 등도 찾아 추가 연주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초연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초연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세계에 계속 레퀴엠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올해 제주 4.3이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더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3이 전 세계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양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연에 앞서 한국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며 4.3 희생자를 위로한 문창우 주교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어떤 영광,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던 그 죽음을 기리는 성당에서 그러한 것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회롭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4.3이 세계의 한 걸음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심장인 바티칸에서 첫 선을 보인 제주 4.3 레퀴엠이 전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새로운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가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의 보류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버스 요금 개선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간선과 지선 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급행버스는 3,000원에서 3,800원, 공항 리무진 버스는 5,500원에서 6,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최근 제주도 내 학교에서 교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이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했지만 새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제주 시내 중학교 교사. 이후 학생들에게 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외롭고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이 원하는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 자료로 격화시키겠다고 공약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속 여부는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 학생이 내가 보니까 답을 맞췄어요. 어떻게 맞추냐? 답 5개를 놔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수업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게 교과서입니까? 화가 나요. 고등학교 수학 안 하겠습니다, 저. 계속 가더라도.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절대로. 교육 재정이 바닥났다며 목돈이 드는 시설은 민간 기업이 짓고 교육청이 20년 동안 임대료를 내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진흥원이라든지 특수학교 분원 이제 빨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합쳐서 한 500억인데 그 500억을 어떻게 돈을 해요? 그래서 BTL로 접근해서 김광수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찬성한다며 제주대 등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에 준하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학 입시는 대학에 맡기고 수능은 자격 고시화하며 학교 내 평가는 서술형 절대평가로 바꿔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제주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구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는 병합 기준 거리인 2시간을 초과하고 최소 인구 기준을 충족해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이번 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있는 도내 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정 기준별 사전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는 그동안 대형 병원이 즐비한 서울 권역에서 경쟁해 상급병원 지정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제주에서는 감귤 수확철인 겨울에 주로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여름철 간식으로 유명한 초당 옥수수가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면서 수확철인 여름에도 농산물 절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초당 옥수수밭. 수확이 끝났어야 할 시기에 옥수수 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줄기마다 한 개씩 달리는 옥수수는 보이지 않고 급하게 따낸 듯 군데군데 꼭지만 남았습니다. 최근 하룻밤 사이 누군가 수확을 앞둔 옥수수 500개를 따서 훔쳐간 겁니다. 6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우고 수확만을 기다렸던 주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전날 비가 와가지고 땅이 이렇게 젖었는데 그냥 탁 주저앉아가지고 진짜 두 다리 뻗고 엉엉 울고 싶었죠. 정말 그 농민의 그 희망과 그 꿈을 진짜 뭉개버리는 그 범죄예요.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밭을 비추는 CCTV가 없다 보니 범인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도범들은 길가에서 보이지 않는 밭 안쪽에 옥수수만 훔쳐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초중순인 초당 옥수수 수확철을 노린 건데 추가 구매를 기다렸던 다른 지역 고객들도 올해는 물건을 못 받게 됐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쟁여두려고 3차 공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난을 당하셔서 지금 농사 짓기도 싫으시다, 많이 좌절하고 계신다, 공지를 보고서는 진짜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제주 지역 초당 옥수수 재배 면적은 마라도 면적 6배가 넘는 190헥타르. 온난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 월동 채소를 수확한 뒤 재배할 수 있어 2015년 시범 재배 후 지금은 전국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추위와 강풍 피해를 입어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 농산물 절도까지 생기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 본사를 둔 게임 업체인 네오플이 업계 최초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네오플 분회는 제주 본사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업계 최고 수준의 야근과 초과 근로가 지속돼 왔는데도 사측이 성과급을 축소했다며 오는 30일까지 전면 파업한 뒤 직군별로 순환 파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와 사이퍼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네오플은 2015년 서울에서 제주로 본사를 옮겼는데 노조원 1,100명 중 60%가 제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솔교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남학생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학생은 교사가 자신을 나무라는 데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이달 중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방학 중 무임금으로 급식실은 나쁜 일자리가 됐다며 오는 28일 서울에서 전국 6만 조합원이 집회를 열어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수영장 입장을 제한한 서부국민체육센터에 제주장애인 스포츠인권센터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장애인 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 3일 지체장애인이 배우자와 센터를 찾아 수중 휠체어를 빌리고 입장을 요청했지만 동성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유로 입장을 제한한 제주시 서부국민체육센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장애인의 단독 입장을 제한하지 않고 장애인 이용자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일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한 가운데 해수욕장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과 중문해수욕장, 광치기 해변 주변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2명을 적발해 면허 정지 처분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단속 첫날부터 위반 사례가 적발돼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6.25 참전용사와 유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주 출신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혜숙 정무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제주는 제1훈련소를 비롯해 해병대 3, 4기 참전, 후방연대 등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라며 영웅들이 뜻을 제주가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 프로그램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순찰 프로그램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며 안전을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